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의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많이, 주택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해서 많이 세무조사라든지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이 산정이 되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임대소득이 어떨 때 과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항상 다음 년도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주택 임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월세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월세에 대한 부분은 주택이 2주택자부터 세금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2주택자 할 때 내가 월세가 발생하는 주택수를 갖고 2주택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한 채는 내가 임대를 주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 보증금은 일단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돼요. 3채 이상이고, 이 3채의 임대 보증금을 합했을 때 3억이 넘으면 과세가 되는 반면에 3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에 한해서도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과세 대상이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월세를 받았을 때 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수 산정은 내가 임대주택이 있는 주택수만을 갖고 판정하는 건 아니고 소유한 주택을 갖고 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주택수는 내 것만 갖고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 거하고 포함해가지고 주택수를 산정한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 과세인데 왜 와이프, 배우자의 주택수까지 포함해서 주택수를 산정을 합니까? 주택수 산정에서만 포함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과세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얘만 갖고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거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다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다고 했었을 때 종합과세 되면 소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에 적용받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죠. 2019년부터는 그동안 비과세 되었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됐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수익 금액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월세 수입, 두 번째는 임대료 수입. 월세 수입은 월세 받는 거에다 12를 곱하면은 수익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주택 이상 소유자 중에서 보증금을 합해가지고 3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주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증금을 다 합해요. 합해가지고 3억을 차감을 합니다. 차감한 나머지에 대한 60%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는 1.8%입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은 임대료에 대한 수익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 금액하고 월세 수익 금액을 합하면은 1년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여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3주택을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소형주택 제외되는 범위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전용 면적 60제곱평방미터이면서 기준시가 3억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용 면적 40평방미터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이어야 임대보증금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5채인데 세 채가 전용 면적 40제곱평방미터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네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죠. 그럼 두 채죠. 제가 임대보증금은 몇 채 이상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라겠죠? 세 채죠. 그러면 과세 대상 주택수가 두 채네. 그럼 여기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할 이유가 없고 월세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분리과세고 두 번째가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간단하게 세액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세금 내고 끝내라 라는 측면에서 간단세액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수익 금액에다 일정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2018년까지는 60%예요.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40%에 대해서만 이익을 잡는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율이 더 높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은 필요 경비율이 70%가 인정이 되는 반면에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으면 5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익금액에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필요 경비율을 적용한 만큼을 빼고 여기에다 공제금액을 한 번 더 차감을 하는데 이 공제금액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400만 원을 빼줍니다. 근데 이것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은 종전과 같이 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공제를 해준 나머지 금액에다 14%를 적용하는 게 분리과세 산출세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이 세액 감면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소형 임대사업자 한해가지고 단기임대 4년짜리는 30%를 해주고 장기임대 8년짜리는 75%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산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세금 내고 끝내라 라는 취지에서 이 분리과세 납부세 계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리과세 납부세 계산 방법을 갖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을 구분해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하고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필요 경비율 인정률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율도 틀려지고 단기로 했는지 장기로 했는지 그 다음에 400만 원 공제 금액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세부담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75%를 깎아줍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19년부터는 등록했었을 때는 그 이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세부담이 상당히 주는 걸 알 수 있고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기존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합과세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수입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경비를 빼줍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라는 게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먼저 수익 금액 한번 보면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두 개를 합한 게 그 수익 금액이겠죠.
월 임대료는 월 받는 임대료 곱하기 12를 하면 될 것 같고, 간주 임대료는 아까 세 채 이상이었을 때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는다, 초과되는 금액이 일정 산식을 곱해서 구한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어찌됐든 월 임대료하고 간주 임대료 합해서 수익 금액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뺍니다. 근데 이 경비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실제 들어간 경비, 두 번째는 난 실제 들어간 경비가 뭐 증빙도 없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경비가 들어가죠. 근데 이 필요 경비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수익 금액 자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실제 필요 경비가 아예 인정할 게 없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추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바로 추계 필요 경비입니다. 그럼 먼저 주택임대 소득금액 산정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임대 수익 금액은 월 임대료하고 간주 임대료 합한 금액은 똑같고, 첫 번째 실제 내가 들어간 경비를 인정해서 받는 장부 신고에 의한 소득 금액은 실제 들어간 경비,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가장 큰 게 재산세, 이자 비용,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경비를 인정해서 이익을 산정하든지, 만약 이러한 필요 경비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입증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국세청에서 정한 추계 신고율을 적용하는데, 이 추계 신고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추계 신고율은 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 단순 경비율은 지금 한 42% 정도 되고요. 기준 경비율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소득자들의 소득 금액은 장부에 의한 신고에서 산정을 하든지 추계에 의해서 산정하든지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이제 초과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득하고 합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산정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타소득 금액하고 임대소득 금액 아까 산정한 거 있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현재는 7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임대 같은 경우는 내야 될 세금에서 30%를 차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를 했으면은 75%를 차감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요건이 보시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판정을 하고요.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정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입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왜 그러면 소형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는 30% 감면을 해주고요. 장기는 75% 감면을 해줍니다.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특히 단기보다는 장기가 2배 이상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왕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거고 장기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몇 가지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의미가 두 군데에서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간주 임대료, 즉 세 채 이상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산정할 때 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준다. 거기서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30% 또는 75%를 감면해 준다. 거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틀립니다. 의미가.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가구당 전용 면적의 합을 갖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갖고 판정하나요? 이 유일하게 거의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가액이라든지 면적을 판정할 때는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을 판정할 때는 전체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소득은 발생하고 있지만 내가 지자체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니까 월세는 2채 이상, 전세는 3채 이상의 3억 원 넘었을 경우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무관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지자체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워낙 요즘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소득세 신고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하는데 아까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30% 또는 75%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소득세 신고만 했었을 때 지자체나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 안 하고 그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못 받습니다. 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소형 주택에 대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는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겠죠? 가구당 면적으로 한다. 유일하게 전체 면적으로 하는 거는 보증금 계산할 때 주택수 판정만 전체 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택자가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2주택자란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수를 의미합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2주택이고 그 중에서 월세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해요. 한 채만 월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수는 한 채죠. 근데 그 주택수, 내가 보유한 주택수는 두 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소유주택 5채 중에서 3채가 간주임대료 부과대상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채 보증금이 합계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5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채가 주택 간주임대료에서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빠집니다. 빠지게 되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수는 2주택이죠.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만 신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해야 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몇 차례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해 놓으시고 또 어차피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할 거라면 장기로 해가지고 감면 혜택 75%를 적용받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